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용산구 의회를 이끌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30만 용산구민이 함께 행복한 용산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량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오천진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용산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말씀을 전하며, 또한 확진 판정으로 격리 생활을 통해 함께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이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의회가 개헌한 이래로 진행된 3번의 구정질문에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에 대해 질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으며, 오늘도 집행부에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선배 동료 의원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구정 운영을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첫째, 가로수 보호판 및 식재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과, 둘째,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 셋째, 서울 용문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 끝으로 용산구의 수의계약을 통한 책임성 있는 공공구매 요청,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호판 및 식재와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및 식재 사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표준 설치의 사진입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미설치로 인한 웅덩이가 생성된 사진입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미설치로 인한 경관이 훼손된 사진입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변형으로 인한 보행 위험요소 사진입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또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반려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뿌리가 위로 드러나서 보도블록과 철판이 위로 튀어나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본 의원에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건네시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공원농지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한강대로 등을 포함한 39개 노선을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고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에는 수시 조사하여 이를 기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4월과 5월 사이에 17주의 가로수를 다시 식재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과 식재를 살펴주시고 보수공사를 하루속히 진행하여 그 불평과 안전을 감소시키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 곳이 지자체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의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거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20년간 폐가 상태로 방치된 오성연립 철거부지 일대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경남 진주시 도시재단 지역인 옥봉 셋들 마을의 경우 진주시와 LH, 협동조합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7월 홍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 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센터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용산구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시 재원과 구비를 활용 구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오늘 2021년이 되면 용산구 최초로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센터들은 살펴보면 청년부터 노년까지 세대 구분 없이 주민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 센터에서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소관부서인 자책역과에서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 설립 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센터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문동의 설립 예정인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센터 설립 후 용산 구민들이 높은 이용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요구되는지, 취업,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해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는 본 의원이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용문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출신적인 용문동은 지역 주민들이 인정이 넘치는 서울 용문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 용문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일자리 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아케이트 설치 작업이 곧 진행될 예정이며 5월 중순까지 상인회와 협의하여 아케이트 설치 등이 재확인 조사와 자부담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아케이트 설계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설계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설계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부담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다면 상인회와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요청을 8월까지 마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또한 최종적인 설계안이 제출되는 날로부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은 매우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최종 설계용이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사업이 서울시에서 10억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0억 예산이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주시고 행여 불용 처리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산구의 수의계약을 통한 책임성 있는 공공구매 요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신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입니다. 그런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상대가 없고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기관 혹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 등이 개입되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지가 많다고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계약 절차가 간단하고 기술과 전문성, 경험 등이 풍부한 업체들과 신속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정재량권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수의계약 현황을 다 공개하는 것은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용산구는 최근 3년간 전체 수의계약 건수 대비 관내 사업자 계약 비율 추이를 보면 2017년도 17%, 2018년도 14%, 2019년 18%에 불과하고 전체 수의 계약 건수 대비 5회 이상 계약한 비율 추이를 보면 2017년도 3%, 2018년도 1%, 2019년도 2%에 불과하니 업체별로 5회 이상 수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이나 공사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과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아울러 이번 4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40%, 6월까지 60%를 조기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 대해서도 고민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단행한 바 있고 타구의 경우도 같은 조건일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에 계약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책임 있는 공공구매를 진행하였고 관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에 대해 우선 계약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수의계약의 문제와 용산구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산구 관내 사업자 및 사회적 조직을 우선에 계약하는 특단 조치에 대한 방안을 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1인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 방식에 생길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임을 마치며 2020년에도 변함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소통과 화합이 용산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집행부서에서도 끊임없이 의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령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